이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220페이지 과세 대상인데 221페이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1페이지 과세 대상물의 종류, 그래서 양도세 대상이요. 자, 이걸 보면서 한번 교재를 보면서 오늘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상물의 종류를 보면 토지요. 당연히 양도세 대상인데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는요, 지적공상 지목에 관계없이 사실상 지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 지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적공상 지목에 의한다. 실질과세원칙상 현황 부과하니까 당연한 얘기입니다. 양도일 현재 공부상으로는 농지로 되어 있는데 실제 농사 안 짓고 있으면 농지가 아닌 거고요. 자, 건물 봅니다. 동그라미 2번. 건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주택, 점포, 공장, 창고, 사무실 등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인 것으로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몇 줄이요. 자, 이 경우 건물의 용도는 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공부상 용도에 관계없이 사실상 용도에 따라 판단한다. 당연합니다. 양도일 현재 공부상으로는 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는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면 영업용 건물 양도로 과세하고요. 당연하죠, 여러분들? 그런 얘기고. 자, 근데 우리가 양도소득세에서는 건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요, 우리가 취득세, 재산세에서 지방세에서는 과세대상 그러면 토지, 건축물 그렇게 얘기하는데, 건축물이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건물과 또 건물과 독립한 시설물을 이렇게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취득세나 재산세에서는 건물뿐만 아니라 건물과 독립한 골프 연습장 같은 레저 시설 같은 그런 시설물도 취득세나 재산세 대상이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자, 그런데 양도소득세에서는 왜 건물이라고 하냐면, 자, 우리가 시설물 그러면 시설물 그랬을 때 건물과 독립한 시설물이요. 건물과 독립한 시설물은, 건물과 독립된 시설물은, 독립된 시설물, 요거는 이제 대상이 아니에요. 자, 양도세 대상이 아니고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 있죠.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은 이런 게 이제 대상이 된단 말이죠.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이나 구축물이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 이런 것은 대상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에서는 왜 건축물이라고 하지 않고 건물이 대상이라고 하냐면, 자, 양도세에서는 건물이 대상입니다. 건물과 독립한 시설물은 대상이 아니고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이나 구축물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건축물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한다? 건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자, 봅니다.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이나 구축물을 포함해서 건물 대상이고요. 동그라미 3번입니다.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가 대상이 되는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는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도 대상이 되는데, 다만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타인의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하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구분되는데, 기억번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인데, 그 동그라미 A번과 B번 지상권과 전세권 있죠? 그 뒤에다가 여러분이 보세요. 지상권과 전세권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에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지상권, 전세권. 뒤에다 묶어서 뭐라고 써놓냐면 얘네들은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됩니다. 등기와 무관하게 과세 대상이 돼요. 무관하게 과세 대상이 된다. 근데 그래서 미등기 지상권이나 미등기 전세권도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등기와 무관하게. 그 다음에 또 용익물권이라고 하죠. 지상권과 전세권을. 그럴 때 용익물권 중에서 지역권 있잖아요. 지역권은 자, 대상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내용을 뒤에다가 써놓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A번과 B번 지상권, 전세권 뒤에다가 이걸 필기해요. 지상권, 전세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과세 대상이 돼요. 과세 대상이. 근데 지역권은, 용익물권 중에서 지역권은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적어 놓으시고요. 동그라미 C번에 보면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의 대상인데, 부동산 임차권은 반드시, 자, 부동산 임차권은 반드시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만이 대상이 돼요.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그래서 부동산 임차권은 채권이잖아요. 지상권과 전세권은 민법에서 배우죠. 물권이고, 부동산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얘는 등기된 것만 대상이 되지, 자, 미등기, 등기되지 않은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은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미등기, 등기되지 않은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은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이걸 또 거기다가
필기해 놓습니다.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아래다가 돼지꼬리 땡냥해서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은 대상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필기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에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대상인데, 자, 지상권, 전세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미등기 지상권, 미등기 전세권도 대상이 된다. 지역권은 아니고, 또 부동산 임차권은 반드시 등기된 것만 대상이지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은 대상이 아니다. 이거. 그 다음에 동그라미 니은번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일정한 권리도 대상인데요. 가로 안에 보니까 부동산의 취득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말하는데요. 권리 상태를 말하는데 그 보충 내용이 있잖아요. 이것도 다 정확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게 어떤 거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란 해당 부동산의 취득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다음과 같다. 그래서 네 가지 다 줄거놓고 알아두셔야 됩니다. 건물이 완성되는 때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이것도 요 자체로도 알아두시고 또 그 예도 알아둬야 돼요. 아파트 당첨권이나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아파트 당첨권, 자,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같은 이런 것들도 자, 대상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자, 아파트 당첨권 갖고 있으면 본계약 체결해서 나중에 아파트 완공이 되면 그 부동산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대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건물이 완성되는 때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런 것들 대상이고, 그 다음에 2번이요. 발행기간은 중요하지 않고요. 지자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행하는 자, 토지 상환채권 또 몇 줄이고요. 또 그 다음에 동그라미 그 3번에 자, 한국토지주택공사 발행한 주택 상환채권 또 밑줄입니다. 그래서 상환이란 말 들어있는 이 채권, 토지 상환채권, 주택 상환채권은 나중에 갖고 있으면 토지로 주택으로 바꿔주기 때문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대상입니다. 그 옆에다가요. 근데 국민주택채권 같은 거 있잖아요. 국민주택채권 같은 것은 백날 갖고 있어도 국민주택으로 바꿔줘야 안 바꿔줘요? 안 바꿔줘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국민주택채권은. 그래서 토지 상환채권, 주택 상환채권, 상환이란 말 들어있는 이 채권이 대상이지 국민주택채권은 대상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거기다 적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4번도 또 역시 밑줄입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이런 것도 대상이 됩니다. 밑줄이고, 여기 어떤 거냐면 어떤 주부 수강생이 물어봤어요, 저한테. 자,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하면서요, 시동생 명의로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치렀어요. 근데 아직 잔금 치르기 전이거든요. 자, 그런데 잔금 치르기 전인데 요걸 애들 아빠 명의를 좀 바꾸려고 그래요. 그럴 때 어떤 세금이 문제되나요? 물어봤습니다. 어떤 세금이 문제되냐면 갑이라는 사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했다고 봅니다. 자,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우리가 계약금을 치렀다는 것은 계약금을 치른 자가 치르지 않은 자보다 우선적으로 그 계약을 완성시킬 수 있는 지위, 권리를 갖게 되잖아요. 그런 권리를 양도한 거예요. 아니, 우리가 민법에서도 계약금의 효력을 여러분들이 배우지만 우리가 계약금을 왜 치러요? 계약금을 치른 자가 치르지 않은 자보다 우선적으로 그 계약을 완성시켜서 나중에 결국은 그 부동산을 본계약 체결해서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위를 갖게 되니까 계약금을 치르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대상이 됩니다. 이때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냐면 참고적으로 취득가격은 이때까지 만약에 계약금, 중도금 들어간 게 있으면 이것을 취득가격으로 하고, 양도가격은 여기다가 프리미엄 얹어서 팔았다 그러면 이 프리미엄 상당액에 대해서 양도세가 과세된다는 얘기입니다. 지상권이나 전세권도 거래되는 경우가 있나요? 물어보는데 거래되는 경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흔하지 않아서 그렇지. 물론 이제 민법적으로 원래 그 설정자하고 어떤 뭐 민법적인 어떤 뭐 특약이나 이런 거는 고려하지 말고요. 어떤 간에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프리미엄 받고 다른 사람한테 넘기잖아요. 그러면 이 지상권이나 전세권에 대한 것도 그 프리미엄 상당액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네 가지요. 다시 어떤 거냐? 건물이 완성되는 때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같은 거, 토지 상환채권, 주택 상환채권, 또 그 다음에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이런 것들도 대상이 된다는 걸 꼭 눈에 익혀두고 골라낼 수 있어야 됩니다. 동그라미 4번 기타 자산입니다.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그래서 기타 자산은 기타 몽땅 싸그리다가 아니라 글자 그대로 기타 자산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기업권이요,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밑줄입니다. 사업용 고정자산이 뭐냐도 알아두셔야 돼요. 가로 안에도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이런 것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대상입니다. 가로도 보시니까요, 밑줄입니다.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않았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계속 밑줄입니다.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 허가, 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해서요, 영업권, 이런 것 대상이 되는데, 다만 또 밑줄입니다. 중요한 거, 영업권을 단독으로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종합소득 중 기타 소득에 해당한다. 그래서 양도소득이 아닙니다. 반드시 영업권은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할 때 영업권만 대상이지, 영업권만 단독 양도하면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는 그 영어권 예를 들 때 KFC 예를 들었었는데, KFC, 코리안 프라이드 치킨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다국적 기업이었잖아요. 근데 제가 요번에 평창 올림픽 열리면서 그 뉴스 기사를 보니까 그 호주의 그 호주 기자가 호주 그 신문에 그 기관 글이 어떤 거였냐면, 한국은 치킨이 굉장히 인기고 그 사람들이 굉장히 즐겨 먹는 게 있는데 치킨인데, 그 치킨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호주 그쪽에서 먹는 치킨과 다르게 굉장히 막 치킨이 맛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엄청난 그 맛있는데, 그러면서 그 치킨은 진짜로 이게 KFC다. 그래서 전 국민이 먹는 간식인데 그 음식인데 코리안 프라이드 치킨이라고 해서 이렇게 약자로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KFC와 다르게, 그러니까 호주 사람들이 알고 있는 KFC와 다르게 여기서 먹는 KFC는 진짜 KFC다 그러면서 코리안 프라이드 치킨이라서, 우리 같은 방식 있잖아요, 프라이드하고 양념하고 막 이런 거 하는 거, 그런 거 이렇게 한번 소개하더라고요. 하여튼 여기서 말하는 KFC는 그 호주 기자가 말한 그 KFC입니다. 코리안 프라이드 치킨. 어떤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프랜차이즈 치킨 그 회사가 있습니다. 그 영업권, 예를 들어서 경기도 광명시면 광명시에서 영업할 수 있는 영업권을 갖고 있는 어떤 영업점이 있는데, 이 영업권을 양도할 때 있잖아요, 토지나 건물, 또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리고 사업용 고정자산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과 함께 영업권을 만약에 양도를 하면, 영업권을 양도를 하면, 그러면 요건 뭐가 되냐면, 요건 양도소득입니다. 요건 양도소득이고요. 근데 양도소득인데, 만약에 요것과 별도로, 이런 것과 별도로 만약에 별도로 단독 영업권만, 단독으로 영업권만 양도를 했다. 영업권만. 자, 그러면 요건 뭐라고요? 기타소득이라는 얘기입니다. 기타소득. 자, 이렇게 해가지고 반드시 영업권은 뭐랑 함께 양도해야 한다? 사업용 고정자산과. 그래서 시험에서는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또는 대상인 거 아닌 거 고르는 문제에서 사업용 고정자산과 분리되어 양도되는 영업권, 이렇게도 시험에 나왔고요. 분리되어 양도되는 영업권 대상이 아닙니다. 또 시험에서는 토지와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영업권을 알아둡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시니까 222페이지 동그라미 니은번입니다. 특정 시설물 이용 및 회원권이요. 이용권, 회원권,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 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수록 약정한 단체 구성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 이용권이요. 자, 그래서 그 예가 어떤 거냐면, 그 예를 여기다가 옆에다가 좀 적어 놓으시면은, 예를 좀 적어 놓으 봐보세요. 예를 적어 놓으면요, 어떤 거냐면, 그 예를 옆에다 적어 놓으면 골프 회원권 같은 거, 골프 회원권, 자, 그 다음에 콘도미니엄 회원권, 그 다음에 또 뭐 예를 들어서 헬스클럽 회원권,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헬스클럽 회원권. 자, 이렇게 해서 그 예를 거기다가 몇 가지를, 이런 등등을 말한다는 거. 그래서 골프, 콘도, 헬스클럽 회원권 같은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이, 자,
특정 시설물 이용 및 회원권으로서 대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뭐 기초입문 과정에서 제가 물어봤었는데, 그러면 여러분요, 여러분 동네에 있는 헬스클럽 회원권은 양도세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오, 이제 진짜 앞에서 뒤에 분들만 조금 저기 했지, 앞에 분들은 안성으로 확실하게 기억한단 말이죠. 그렇죠? 자, 명칭 불문하고 배타적 우월적인 지위에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이면 다 대상이 돼요. 그래서 여기 뭐 면적 기준이나 가액 기준이나 시설 기준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 대상이 됩니다. 자, 여러분 동네에 있는 헬스클럽 회원권도 대상이 되는데 거래가 안 된다는 것 뿐이지 대상입니다. 자, 꼭 5성급 호텔 헬스클럽 회원권만 대상이 아니라 여러분 동네에 있는 것도 대상이 되는데 다만 거래가 안 되지. 왜 안 되냐? 아니, 예를 들어서 1년 여러분 동네 헬스클럽 회원권 1년 연간 회원권 가격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라고 쳐요. 그걸 누가 사가지고 프리미엄 얹어서 110만 원, 120만 원에 판다고 하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거래가 안 된다는 것 뿐이지. 그걸 뭐하러 사요? 언제 망할지도 모르지. 동네에 있는 헬스클럽 회원권은 또 언제 문 닫을지도 모르지. 또 그 다음에 가끔 뉴스에 보면 막 튀는 데도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언제 망할지도 모르지. 그 다음에 그거 가가지고 주인한테 말만 잘하면 더 싸게 살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원래 액면가 가격보다 근데도 뭐라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거래가 안 된다는 것 뿐이지. 자, 명칭 불문하고 이용권, 회원권 대상이 된다는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가로도 봅니다. 세 번째 줄 보니까 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한 것만으로 시설물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 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 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에 그 주식을 포함한다 매주죠. 그래서 회원권적 성격이 들어있는 이런 주식도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주주 회원권이라고도 하는데, 제 친구가 골프장 법인의 대표인데 저한테 오더니 우리 골프장 법인의 주식을 인수할 생각이 없냐. 그래서 제가 그래 좋다. 너네 골프장 법인의 주식을 갖고 있는 동안만큼은 회원들이 누릴 수 있는 지위를 누리게 해줘라. 그럴 때 그런 주식은 회원권적 성격이 들어있기 때문에 자, 갖고 있다 팔면 양도세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회원권적 성격이 들어있는 주식도 포함해서 대상이다.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디귿번 특정한 법인 주식, 리을번 특수업종을 영위하는 부동산 과다의 보유 법인의 주식. 그래가지고 디귿, 리을번 두 가지가 양도세 대상이 돼요. 근데 요 요건이 이제 쭉 나와 있고 그 표에 얘네들 특정 법인 주식과 특정 업종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 두 가지가 비교가 되어 있는데 요 요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우리가 특정 법인 주식 그러면 50, 3년 내 50, 특정 업종 영위하는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 주식은 80% 단한주 이렇게 하면서 다음에 한번 살짝 알려드리겠습니다. 시험에서 이 요건을 바꿔가지고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한 번도 없고 또 바꿔서 나올 가능성도 낮기 때문에 요거 나중에 그냥 슬쩍 보시면 돼요. 하여튼 오늘은 특정한 법인 주식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는 기타 자산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특정한 법인 주식 두 가지가 기타 자산으로서 양도세 대상이 된다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중요한 것은 기타 자산에서는 두 가지. 자, 상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한다는 영업권, 그 다음에 특정 시설물 이용 및 회원권, 요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225페이지에 자, 하단에 5번, 동그라미 5번 주식 또는 출자 지분입니다. 기타 자산에 해당하는 주식을 제외한 기타 자산에 해당하는 주식을 제외하고요. 기타 자산에 해당하는 주식을 제외한 일정한 주식 또는 출자 지분도 대상이 되는데,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으로 한다. 그래서 주권 상장 법인 주식 그래가지고요. 동그라미 A번에 보니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 상장 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자, 소유주식 비율 등을 고려해서 자, 밑줄이요.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이요. 대주주가 양도하는 일정한 주권 상장 법인 주식은 대상입니다. 223페이지 B번이요.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건 밑줄이요. 자, 소액주주가 양도하더라도 증권시장을 통하지 않고 장외 거래한 주식은 대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대주주의 요건이 거기 쭉 나왔는데 대주주 요건을 연락에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참고적으로 이런 요건을 갖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권 상장 법인 주식이거나 또는 장외 거래하면 대상이 된다는 얘기고, 표 아래에 동그라미 니은번 주권 상장 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 비상장 법인 주식은 또 무조건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걸 또 좀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보시면요, 이것도 이런 얘기예요. 주식만 따로 한번 금방 읽은 얘기를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기타 자산에 해당하는 주식을 제외하고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이요.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을 보면 주식 또는 출자 지분도 대상이 될 수가 있는데 보시면 먼저 자 비상장 법인 있잖아요. 주권 비상장 법인 주식은 비상장 법인 주식은 요거는 무조건 대상이 됩니다. 대주주가 양도하든 소액주주가 양도하든 무조건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데 자 주권 상장 법인의 주식은 요거는 이제 원칙적으로는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주식 거래할 때 양도소득세 내야 안 내요? 안 내잖아요. 증권거래법에 따른 증권거래세 대상이지 양도세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원적으로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주권 비상장 법인 주식과 구별합니다. 상장 법인 주식은 그럴 때 보시니까 예외적으로만 대상이 되는데 예외적으로만 어떤 경우에 예외적으로 과세 대상이 되느냐 그러면 자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권 상장 법인 주식이요. 자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권 상장 법인 주식 또는 엔드가 아니라 또는이에요. 또는 증권시장을 통하지 않고 장외 거래하는 주권 상장 법인 주식이요. 그래서 그러면 질문 드릴게요. 여기 한번 보세요. 주권 상장 법인 주식을 소액주주가 증권시장을 통하여 양도할 때 이 주권 상장 법인 주식은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자, 주권 상장 법인 주식을 소액주주가 자 증권시장을 통하여 양도하면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흔히 그렇게 거래하는 거잖아요. 대상 아닙니다. 그래서 자 반드시 이렇게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또는 엔드가 아니라 장외 거래하는 주권 상장 법인 주식이 대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권 비상장 법인 주식은 무조건 대상이 되고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비상장 법인 주식 거래할 때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는 것도 주의하시고요. 자, 그러면 223페이지 자, 계속 이어서 봅니다. 동그라미 6번입니다. 중간에 찾으셨어요, 여러분들? 파생상품이요. 일정한 파생상품은 대상이 됩니다. 그 파생상품 과세상이 되는 범위가 쭉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가 되시면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되시는 것이지 자, 금융상품을 중개할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파생상품은 자세한 내용은 필요 없고 그냥 자, 과세 대상이 된다는 것만 여러분이 아시면 돼요. 일정한 파생상품은 대상이 된다. 금융상품이요, 이거. 자, 그래서 이런 거고 다시 앞으로 갑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220페이지 다시 그 표를 보세요, 여러분들. 양도세 대상 부동산 등 그래서 자, 토지 건물 대상이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대상이고 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대상입니다. 네 가지가 있었죠. 자, 건물이 완성되는 때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또 토지 상환채권, 주택 상환채권, 또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이런 것들 네 가지가 대상이었습니다. 또 기타 자산에 네 가지가 있는데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그죠? 반드시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같은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해야지 단독 영업권만 양도하면 뭐라고요? 기타 소득세 대상이고, 자, 특정 시설물 이용 및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헬스클럽 회원권 같은 거, 또 특정한 법인 주식 두 가지가 자 기타 자산으로서 대상이 됐고요. 또 주식 출자 지분도 대상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비상장 법인 주식이라든가 주권 상장 법인 주식은 예외적으로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또는 뭐 장외 거래할 때 주식 대상이었고, 파생상품, 코스피 200 선물 옵션에 해당하는 일정한 파생상품도 대상이 된다. 이렇게 해서 양도세 대상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특히 부동산에 관한 권리하고 기타 자산에 대한 것은 자세한 내용을 정확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고요. 자,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양도세 대상을 다 받고 넘어갑니다. 어디로 가시냐면 224페이지로 갑니다. 자, 224페이지 보시니까 양도세 과세 대상 이렇게 해가지고 자 종합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 보니까 표에서 하나가 빠져 있네. 그 유가증권 아래에다가 칸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가 빠졌는데 그 표 양도세 그 과세 대상 종합에서 그 표에서 224페이지 유가증권 맨 아래 유가증권 찾으셨죠? 그 유가증권 아래에다가 뭐 하나를 더 집어넣냐면 칸을 만들어가지고 파생상품이에요. 요거 하나 빠져있네요. 파생상품. 예. 자, 파생상품. 요렇게, 요거 하나만 그냥 더 만들어 놓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됐고. 파생상품.
자, 그러면 이제 그 표를 한번 보세요. 대상이 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다 살펴봤고, 자, 오른쪽에 보니까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들 나와 있죠. 지역권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부동산 임차권 중에서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은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부동산에 관한 권리만 대상이지 저작권, 출판권, 특허권, 상표권 같은 이런 일체, 무체 재산권은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다 하나하나 체크해 놓으셔야죠. 점포임차권도 아닌데요. 하나하나 다 체크해 놓습니다. 점포임차권이 뭐냐면 여러분요, 우리 상가 임차인이 권리금 받고 다른 임차인한테 그걸 이제 상가 임차인의 지위를 넘기잖아요. 당구장 운영하는 임차인이요. 당구장 운영하는 임차인이 당구장 가보셨나요? 네? 가보셨어요? 그래도 여성분들인데도 많이 갔다 왔다. 어떤 곳에서는 제가 당구장 가봤나요? 그랬더니 안 가봤다 그래서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랬더니 한 번은 가봤는데 한 번 결혼했어요? 해봤어요? 그런데 한 번은 해봤어요. 이거 똑같은 거지. 진짜 한 번 갔다 온 거 한 번 갔다 온 거죠? 그래가지고 내가 그래서 결혼은 한 번 해봤나 그랬더니 한 번 해본 거지. 당구장도 그렇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랬는데 하여튼 여러분 당구장 가시면 안 가보신 분들 잘 들어보세요. 당구가 예전에는 저희들 학교 다닐 때는 그 취업이 요즘 같지 않고 요즘은 그 취업하기 애들 고생 많잖아요. 취업하기 힘들잖아요. 저희 때는 그러니까 기업이 막 그렇게 사회가 막 일자리가 막 확장되는 그런 시기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저희 때는 사실은 그냥 대학 때 그냥 놀고 먹었어요. 사실은 그냥 1, 2학년 때는 무조건 애들이 그냥 공부하는 애들이 없어요. 일부러 장학금 받으려고 하는 애들도 그러니까 너나 장학금 받아라 막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장학금 받으려고 하는 애들 일부만 그냥 학점 관리하면서 특히 여자애들 중에서 범생이 애들만 좀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장학금 받고 그랬지. 대부분은 뭐 1, 2학년 때 주로 다 맨날 당구장에서 살거나 막 그랬어요, 주로. 그런데 진짜 학교는 수업은 안 들어가고 당구만 치고 그랬어요. 당구장에서 살고 애들은. 그래가지고 맨날 놀고 그랬어도 나중에 이제 취업할 때 이제 상년 돼가지고 조금 바짝 준비해가지고 다들 잘 취업들을 다 하고 그랬던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당구장 있잖아요. 가면은 당구 다이가 있고 당구 큐대가 있고 또 커피 자판기, 환타 같은 자판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당구공도 당연히 있겠구나. 그리고 이제 컴퓨터 있고요. 자, 이런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그런 것들을 시설 일체를 갖다가 어떤 임차인이 권리금 받고 다른 임차인한테 이걸 당구장을 넘겼어요. 그럴 때 제가 지금 열거한 것들 당구 다이, 당구공, 당구 큐대, 커피 자판기, 환타 자판기 부동산에 관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권리금에 대한 것은 기타 소득세 대상이지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점포임차권이 그런 거예요. 상가 임차인의 지위를 권리금 받고 넘기는 걸 말합니다. 자, 이주권, 건물 옮겨짓는 이주권 아니고요. 이런 것도 부동산에 관한 이주권도 대상이 아닙니다, 양도소득세상이.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에 보니까 영업권만 단독으로 양도할 때 이거 뭐라고요? 기타 소득세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7번 보니까 주권 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액주주가 내거래할 때 이거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아닌 것들 다시 한번 쭉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밑줄 그어놓고 그 다음에 제2절 양도의 개념 및 형태입니다. 자, 보시면은 양도소득세 양도란 게 뭐냐? 자, 양도소득세는 양도에 부과하는 세금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쭉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봅니다, 여러분들. 명절 때 설 명절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른 형제들이든 다른 친지 분들 왔을 때 제가 술 상무하느라고 접대. 다른 분들이 술을 안 먹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설날 아침에만 제가 갖고 간 양주로 제가 이제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리고 다른 분들이 갖고 온 또 뭐 술이라든가 또 집에 있는 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른 분들이 별로 안 먹어가지고 제가 거의 다 먹고 누가 오면 또 제가 술 접대하고 주로 그런 바람에 술 먹으면 제가 자거든요. 그래가지고 술 취했죠. 그러니까 또 몇 잔 먹으니까 취하니까 또 자고 일어나면 또 사람도 누구 오면은 또 내가 접대하고서 먹고 또 자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며칠이 황금 같은 시간이 휙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명절 지나고 나서 허망하더라고요. 진짜 그냥 술 먹다가 보내가지고. 근데 어떡하네 뭐 마음은 즐겁게 잘 보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제가
까불지 마라, 웃기지 마라 얘기해 드린 것도 써먹었나요, 여러분들? 네? 자, 그것도 제가 얘기해 드렸는데. 자, 양도소득세 양도가 뭐냐 하고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양도가 뭐냐 그러면 양도소득세 양도는 한마디로 사실상 유상 이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누가 여러분께 양도소득세 양도가 뭐냐 그러면 양도소득세 양도는 한마디로 보다 사실상 유상 이전이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실상 유상 이전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보세요. 사실상 유상 이전 먼저요. 사실상 이전만 하면 돼요. 그래서 등기 등록과 무관하게 과세가 됩니다. 양도세는 민법 등 관계법령 규정에 따른 등기를 이행한 경우에 하나여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그럼 틀려요. 등기 등록과 무관하게 과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사실상 이전해야지. 근데 형식적인 이전은 요거 양도가 아닙니다. 형식적 이전은 양도가 아니다. 형식적 이전은 양도가 아니라고 했는데 사실상 이전해야죠. 근데 이게 어떤 이거냐 그 예를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양도담보라는 거 있죠. 민법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양도담보, 광의 양도담보, 협의 양도담보 이런 걸 배워요. 양도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데요. 양도담보가 어떤 건지 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공부했던 판례를 항상 얘기했는데 제가 옛날에 저 대학 때 공부했던 것은 자, 양도담보는 재봉틀 판례로 공부했는데 어떤 1960년대 70년대 어떤 어머니가 있죠. 재봉틀을 굴려가지고 한 집안에 가게를 꾸려나갑니다. 자, 그런데 바느질 해가지고 근데 이 재봉틀이 지금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60년대 70년대 때는 주부들한테 재산 목록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젊은 20, 30대 주부들이 고기를 끄떡끄떡 하는데 부모님들 하는 걸 봤겠죠? 본인은 아니고 자, 하여튼 60년대, 70년대 어떤 어머니가 재봉틀을 굴려서 바느질을 해가지고 가게를 꾸려나가는데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재봉틀을 담보로 채권자로부터 돈을 빌릴 때 이 어머니가 여전히 재봉틀을 굴려요. 사용 수익해서 자기가 수익 발생하면 자기가 가져요. 다만 변제기가 돼서 돈을 못 갚으면 이 재봉틀 네 마음대로 알아서 해라. 처분권을 이전합니다. 이런 게 뭐라고요? 양도담보 계획이에요. 그래서 자 보시면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 있는데 갑이요 자신의 어떤 자산을 담보로 해서 을로부터 금전을 대여받습니다. 돈을 빌려요. 대여금 채권에 대한 채무자고요. 그 다음에 을은 채권자입니다. 그러면 갑이 이 재산에 대해서 행사하고 있는 소유권 내용을 좀 보시면 우리 세법과는 관계없지만 한번 보세요. 소유권이라는 하나의 권리는 민법에서 배우잖아요. 사용할 수 있는 사용 권한, 수익할 수 있는 수익 권한, 처분할 수 있는 처분 권한 이렇게 세 개의 권한으로 소유권이라는 하나의 권리가 이루어졌다고 배우잖아요. 자 그럴 때 자, 양도담보 계약은 이런 거예요. 여전히 사용수익을 누가 하냐면 채무자가 해요. 사용수익은 여전히 채무자가 하는데 변제기가 돼서 돈을 못 갚으면 네 마음대로 알아서 해라. 처분권만 이전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채무자에서 채권자로의 요 소유권 이전은 형식적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전한 게 아니지. 등기 형식은 소유권 이전 등기 형식을 빌리지만 실제는 담보 이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채권 담보 목적으로 인한 이전이기 때문에 이때 요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다만 변제가 되는데 돈을 못 갚아요. 돈을 만약에 갚았다 그러면 돈을 갚으면 담보 사유가 소멸해가지고 돈을 갚아서 변제가 돼서 채무자가 돈을 갚으니까 다시 채권자로 왔던 게 다시 돌아갈 때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데 담보 사유 소멸됐으니까. 근데 채무 불이행, 변제가 되는 돈을 안 갚아요. 채무 불이행 등의 사유로 자 매각을 합니다. 자 돈 안 갚으니까 채권자가 제3자에게 이것을 매각했을 때 있잖아요. 이런 때는 완전히 대가받고 넘어가는 거니까 이때는 양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자 여기 이제 작년에 시험에 정답집으로 나온 거였는데 양도소득세 자 보세요. 양도 담보 목적으로 요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채무 불이행 등의 사유로 변제 충당 매각했을 때는 완전히 대가받고 넘어가는 거니까 양도에 해당한다. 이렇게 자 그래서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요거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자 그래서 요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계속 봅니다. 반드시 유상이전 대가를 받고 이전해야죠. 무상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무상이전은 대가 없이 이전하는 것은 상속이나 증여에는 해당될지언정 양도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양도세는 유상이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다. 이게 이제 판례와 통칙 내용 같은 게 나와가지고 이게 양도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낯선 게 나왔다. 잘 모르겠으면 직접적인 대가를 받고 이전하면 양도고 대가 없이 이전하면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가 지금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양도세는 다시요. 누가 여러분한테 양도가 뭐냐? 그럼 뭐라고 대답하신다? 사실상 유상 이전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교재 봅니다. 224페이지 보니까 양도의 개념이요. 양도의 정의.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요까지 밑줄입니다. 자, 그리고 보니까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주자 등으로 인하여 또 밑줄입니다.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밑줄이요. 그래서 한마디로 양도세 양도는 사실상 유상 이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양가로 2번 유상 이전의 의미요. 과세상 자산이 대가를 받고 이전되는 유상 이전에 하며 자 무상 이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밑줄이요. 그래서 무상 이전은 양도에 당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 유상 이전이 법률행위 한 것도 법률행위 하지 않는 것이 불문하고 어쩌고 이런 거 읽어보시고 양가로 3번 사실상 이전의 의미 민법상 물권 변동 요건인 등기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즉 소득세법에서는 실질과 세원칙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록과 같은 형식 요건에 관계없이 대상물이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 양도로 본다 밑줄이요. 그래서 양도세는 등기 등록은 과세 조건이 아니라는 거. 자, 그래서 민법과 큰 차이점이죠. 민법은 이게 참고적으로 여러분요. 민법은 뭐 민법 시간에 배우겠지만 성립요건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민법은 등기함으로 소유권 취득하고 등기함으로써 대항하고 이 등기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취득하고 대항하고 그러는데 우리 세법은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등기 등록을 과세 조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도의 형태 그래서요. 양도로 보는 경우와 또 해당하는 경우와 또 옮기시면 이제 226페이지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그래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양도에 해당하는 거 해당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한 다음에는 제목을 줄줄이 깨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 지난 기초문과정 때는 판사면 설명드렸는데 이거 보면서 바로 그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도요. 이전하는 자 측면에서 봤을 때 매매에서 매도요. 자, 거래대금 받고 이전하는 거잖아요. 상대방으로부터 거래대금을 받고 내 부동산을 사실상 이전하니까 매도는 양도속세 양도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매도란 읽어볼게요. 제목만 기억하면 돼. 이런 것들은 줄글 필요 없이 제목만. 매도란 민법상 매매의 경우에 매도인의 측면에서 말하는 것으로 매도인 약정된 재산권을 매수인에게 사실상 이전하고 매수인이 그 대금 지급하게 된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리고 대가를 받고 이전하니까 자, 매매는 양도에 해당합니다. 대표적인 유형이고 교환도 제목만 아시면 됩니다. 교환이란 당사자 쌍방이 금전위의 재산권을 서로 이전할 것을 약정을 성립하는 낙성분류식 계약이라고 민법에 배우잖아요. 자, 양도세 대상 자산을 상호 교환하는 경우 이를 여기 비춥니다. 이를 각각 양도로 봐 쌍방 모두 양도세, 취득세 과세될 수 있다는 거. 자, 금전위의 재산권 서로 맞바꾸면 그죠? 갑소유의 A 건물, 을소유의 B토지 서로 맞바꾸면 자, 상대방 부동산을 대가로 받고 내 부동산을 사실상 이전하잖아요. 그러니까 거래 양당사 모두에게 서로 이거 양도세 과세됩니다. 교환. 그다음에 법인의 현물출자요. 현물출자란 회사의 설립 또는 신주 발행 시에 금전 이외 양도세 대상물을 법인이 현물로 제공하고 주식이나 출자 지분을 대가로 받고 이전하니까 이것도 사실상 유상 이전으로 양도세 과세합니다. 제목만 기억합니다. 자, 법인의 현물출자도 설립회사로부터 신주를 배정받고 주식을 받고 부동산으로 사실상 소유권 이전 출자하니까 양도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4번 대물변제 있죠. 자, 요거를 이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민법에서 대물변제를 좀 배웠으리라 믿고요. 대물변제에 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안 배웠어요? 네. 그러면 이거 다음에 해야 되는데. 자, 대물변제. 자, 대물변제라는 게 어떤 거냐면 나중에 이제 배우게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자, 그럼 살짝만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대물변제요. 물건으로 대신해서 변제하는 건데 민법에서 이제 가름하여 변제하느냐 관하여 변제하느냐 배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 있는데 갑이 을에게 금전 2억 원을 대여했어요. 빌려줬습니다. 대여금 채권에 대한 채권자고 얘는 채무자입니다. 채무자고요. 자, 채무자고. 그러면 보세요. 변제기가 돼서 을이 돈을 갚아야 되는데 갚을 돈이 없어요. 근데 마침 2억 상당의 부동산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동산으로 변제
2억 원 대여금 변제하는 것에 가름해서 소유권 이전합니다. 그러면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을이 갑한테 이전해요. 그러면 을은 보세요, 여러분들. 자, 부동산이 사실상 소유권 이전됐어요. 대가를 받아야지 양도에 해당하는데 을이 무슨 대가를 받냐면 부동산으로 변제 가름하여 소유권 이전함으로 인해서 2억 원 대여금 채무를 어떻게 하게 돼? 면하게 되잖아요. 그잖아요. 2억 원 갚아야 되는데 부동산으로 소유권 이전함으로 인해서 2억 원 대여금 채무를 면하는 대가를 받고 이전했다고 봐서 사실상 유상 이전으로서 을의 이전은 요거 양도에 해당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대물 변제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자, 금전적 채무에 가름하여 금전적 채무에 가름하여 양도소득세 대상 물건을 사실상 이전하게 되면 채무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했다고 봐서 양도에 해당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양도에 해당하고 또 민법 750조 손해배상에 자, 손해배상의 위자료 지급에 가름해서 위자료를 줘야 되는데 위자료를 주는 것 대신에 부동산으로 소유권 이전하면 위자료 지급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했다고 봐서 양도에 해당합니다. 구조를 이해하겠습니까, 여러분? 또 보세요. 이혼할 때 이혼에 위자료를 줘야 되는데 위자료 지급에 가름해서 부동산 같은 것으로 이전하면 역시 또 양도에 해당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부부입니다. 예전에는 주로 결혼 파탄의 책임이 되게 남자들한테 있었고 알코올 중독, 가정폭력 막 등등 어떤 주로 그런 거죠. 그래가지고 남자한테 있었는데 요즘은 뭐 거의 뭐 비슷한 비율로 남자가 조금 더 많긴 하지만 거의 비슷한 비율로 결혼 파탄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위자료를 주는데 옛날에는 주로 남자들이 여자한테 위자료를 줬는데 요즘은 여권에 신청하고 여자들 능력 있는 여자들이 많다 보니까 어떤 여자가 전 남편한테 있죠. 이제 이혼한 남편한테 부동산으로 위자료 지급에 가름해서 부동산으로 소유권 이전합니다. 이거 먹고 떨어져 그러면서 부동산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부동산이 사실상 소유권 이전됐습니다. 자,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무슨 대가를 받느냐 합은 위자료 지급 채무를 뭐 하게 돼요? 면하게 되잖아요. 채무를 면하는 대가를 받고 이전하기 때문에 이혼의 위자료 지급에 관한 이전도 양도에 해당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위자료를 줄 때는 양도소득세 대상 물건으로 위자료를 주면 안 된다. 왜냐? 위자료 주는 것만 해도 억울해 죽겠는데 세금까지 내야 돼요. 양도세까지. 그러니까 위자료 지급에 관한 이전은 채무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이기 때문에 양도에 해당한다는 거. 면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어요. 면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는데 아이고 시간이 좀 애매하긴 하네. 근데 있잖아요. 재산분할로 인한 이전은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로 인한 이전. 이혼 당사자의 일방이 행사는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로 인한 이전. 요거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보세요. 부부가 있잖아요. 부부가 혼인 후에 형성한 재산은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고 봐가지고 부부 공유재산으로 봐요. 원칙적으로. 원래부터 결혼 전에 특유재산이 있지 않는 한은 원래부터 갖고 있었던 재산 아니고 혼인 후에 형성한 재산은 부부 공동소유재산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혼 당사자 일방이 만약에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한다. 그러면 원래 내 몫을 내가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셔가지고 집에서 소뚜껑 운전만 했다? 그랬다 할지라도 40% 정도를 법원에서 인정해 줍니다. 여러분들 집에 40%는 여러분 거예요. 집에서 내가 가사 노동만 했어도. 자, 그러니까 40%는 하여튼 여러분 거라고 항상 생각하시고 하시면 돼요. 남편 명의로 돼 있다고 그래야 남편이 큰 소리 쳐도 그래봤자 이 중에 40%는 내 거야. 딱 이렇게 항상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예요. 그러면 원래 내 몫을 내가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분할로 인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끝까지 이혼할 때도 협력해야 돼요. 실제로는 이혼의 위자료로 이거 먹고 떨어져 그렇게 줬다 할지라도 자, 취득 원인은 뭐로 기재해야 돼요? 재산분할로 인한 이전으로 해야지 세금을 안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런 거. 왜냐면 내 몫 내가 찾아왔으니까 이거 자, 양도소득세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대가 받고 준 거 아니니까 또 받는 사람은 공짜로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증여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공짜로 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원래 내 몫 내가 찾아온 거니까. 그러니까 재산분할로 인한 이전으로 해야 돼요. 실제로는 그렇다 할지라도. 또 자, 조세물납이요. 조세물납.
조세 물납은 뭐냐면 우리가 재산세 물납 배웠잖아요. 재산세를 내야 되는데 제가 부동산으로 물납하게 되면 저의 부동산의 소유권이 광명시로 사실상 지자체로 이전하잖아요. 자, 그리고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무슨 대가를 받느냐. 자, 부동산으로 물납함으로 인해서 내가 재산세, 조세, 채무를 뭐하게 돼? 면하게 되잖아요. 조세,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니까 대물변제로서 조세 물납도 양도에 해당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다음에 또 한 번 또 3, 4월 달에 또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대물변제에 관한 요거 내용들 중요합니다. 요것도 꼭 알아둬야 되는데 금전적 채무에 가르면서 또는 손해배상의 위자료 지급에 가르면서 이혼의 위자료 지급에 가르면서 또 조세 물납에 가르면서 부동산 같은 거 이전하면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니까 양도에 해당합니다. 사회상 유상이전으로서. 자, 교재 봅니다. 225페이지 대물변제 동그라미 4번 대물변제란 뭐냐. 이건 그냥 줄긋지 마세요. 이건 민법 얘기니까.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본래 급부에 가름하여 다른 급부를 함으로써 채권을 소멸시키는 채권자 채무자 사이의 계약인데 대물변제 유형 그래가지고 1번 대물변제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경우. 자, 금전적 채무에 가름해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했다 그러면 내가 채무를 만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니까 양도당하고. 2번 이혼의 위자료 이혼 당사의 일방이 위자료 지급에 가르면서 양도세 대상 물건을 이전하면 위자료 지급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니까 양도당하고. 3번 손해배상에 있어서 당사자 간에 합의하거나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하여 일정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위자료 지급에 가르면서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때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자,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거야. 그죠, 여러분들? 다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양도에 해당한다는 거. 밑줄이고 공용 수용 봅니다. 5번. 이건 제목만 기억하면 돼요. 토지 수용권자가 있고 토지 소유자가 있어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 형식을 빌려서 수용권자한테 소유권 이전해주고 무슨 대가를 받냐면 보상금 받잖아요. 토지 수용 보상금을 받고 이전하니까 수용도 강제적으로 매매가 이루어져도 양도에 해당합니다. 이거. 자, 그래서 제목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용도요. 그래서 제가 기초인문과정 때 이런 어떤 수강생 얘기 드렸는데 키가 구척장신인 어떤 수강생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거의 등치가 제 2배예요. 등발도 2배, 얼굴도 2배, 주먹도 2배. 등치 큰 수강생이 어떤 수강생. 제가 잠깐 양도세 설명하고 있었어요. 잠깐 쉬겠습니다. 자, 그랬는데 저 뒤쪽에서 이렇게 그냥 딱 걸어오더니 저한테 교수님 저 좀 잠깐 보시죠. 그래가지고 제가 자 하면서 그 수강생이 이러고 가고 저는 그 뒤따라서 나갔었는데 그 수강생이 바깥에 나가서 저한테 교수 담배 한 대 피자. 그러면서 주면서 막 성질내가면서 막 뭐라고 막 떠들고 막 목소리도 엄청 막 굵고 크거든요. 막 뭐라고 떠들더라고. 누가 싸우는 것처럼 막 떠들더니 그래서 얘기 들어봤더니 그거예요. 충청북도 진천군에서 어떤 농지가 있었는데 부모님한테 증여받은 거래 옛날에. 근데 거기 도로가 나면서 토지 수용 보상금을 받았는데 얼마 전에 세무서에서 뭐가 날라왔는데 세금 내라고 양도세 세금 내라고 이게 왔는데 아니 이럴 수가 있는 겁니까 하면서 아니 지들이 멋대로 내 땅에다가 도로를 내고 보상금 좀 주더니 말이야 세금을 내라고 하는 이런 법이 있는 겁니까 하면서 막 나한테 막 성질낸 수강생이 있었는데 나한테 꼴밤한테 얻어맞고 아니 뭘 배우냐 수업 시간에 수용도 보상금 받고 이전하니까 사실상 유상이적으로 양도에 당하고 또 양도 차익이 있으니까 국가에서 세금 내라고 하는 거지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뭐가 남는 게 있으니까 세금 내라고 했겠지 빨리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양도세 빨리 내라 안 내면 니만 손해다 내가 그랬는데 아유 막 이런 법이 어디 있는 거야 하면서 한 수강생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시대를 잘못 태어난 수강생이라고 그랬죠 제가? 네, 그런 수강생은 삼국시대 같은 때 태어났으면 칼 한 자로 쥐어지면 그냥 바로 출세길이 열리는 건데 시대를 잘못 태어나가지고 말이야. 자, 여러분 교재 봅니다. 225페이지. 그래서 매매, 교환, 법인의물 출자, 대물변제, 수용 양도에 당하고요. 동그라미 6번 부담부 증여 있잖아요. 부담부 증여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이걸 원래는 요거는 원래 대부분 3월달 3, 4월 과정에서 주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1, 2월 과정에서 설명 안 드렸고요. 근데 이번에는 그 취득세 것 때문에 한번 부담부 증여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원래는 3, 4월 과정에서 소개해 드리는 건데 오늘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쪽 한번 봅니다. 부담부 증여가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부담부 증여.
부담이 있는 증여를 하는 거예요. 설명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뭐 계속 어차피 시험장 갈 때까지 뭐 계속 배우는 거니까요. 자, 부담보 증여는 이런 거예요. 부담이 있는 증여를 하는 건데, 부담보 증여, 부담 있는 증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 있습니다. 둘은 배우자 직계존비속 관계는 아닙니다. 자, 갑이 을한테 어떤 부동산을 증여를 하는데, 자, 시가 5억 상당의 토지를 증여를 합니다. 증여자 갑이고요. 그 다음에 증여를 받는 수증자 을입니다. 수증자 을이고요. 근데 이 토지를 증여하는데, 이 토지에는 다만 근데 은행에서 갑이요, 이 토지를 담보로 갑이 은행에서 빌려 쓴 3억 원의 차입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억 원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당권이. 이런 부담이 있는 증여를 합니다. 야, 을, 내가 5억 상당의 토지를 또는 주택을 증여하려고 하는데, 아니면 5억 상당의 주택에 3억 원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도 똑같습니다. 전세금도 갚아야 할 돈이니까. 하여튼 5억 상당의 주택을 또는 토지를 너한테 증여하려고 하는데 받을래? 그래? 야, 내가 근데 그 주택을 또는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빌려 쓴 3억 원이 있는데 그건 네가 좀 갚아줘야 되는데, 미쳤냐? 그럼 미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알았어, 고마워, 내가 알아서 갚을게. 자, 수증자가 알았어, 내가 알아서 갚을게. 그 말은 수증자가 이 채무를 인수하기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알았어, 이 3억 원 내가 알아서 갚을게.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하기로 했을 때, 증여자와 수증자가 내야 될 세금관계를 말해봐라. 그러면 증여자는요, 수증자가 인수하는 이 3억 부분에 대해서 양도 3억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서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3억 원의 양도세를 내는 건 아니고 3억 부분에 대해서 양도세를 계산해서 납부할 의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증자는 전체 증여받은 상가액 5억에서 채무 3억 갚아야 하는 돈은 뺀 나머지 2억 부분에 대해서는요, 증여세를 계산해서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 인수액 상당, 아니, 갑은 공짜로 줬는데 무슨 양도소득세가 부과돼? 양도소득세는 사실상 유상이전, 반드시 대가를 받고 이전해야 되는데, 증여자는 무슨 대가를 받았느냐? 양도에 해당하려면 대가를 받고 이전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자, 무슨 대가를 받았냐면, 자신이 갚아야 할 돈 3억 원을 수증자가 대신 갚아줬잖아요. 그러니까 증여자는 3억 원만큼은 채무를 어떻게 했어요? 면하는 대가를 받고 지금 이전하는 거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네. 아니, 자기가 갚아야 할 돈을 수증자가 대신 갚아주니까 채무를 면하는 대가를 받고 이전했다고 봐서, 이 채무 인수액 상당액 부분은, 요거는 이제 증여자 입장에서 보면 양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대가를 받고 이전한 거예요. 채무 면한 대가를 받고. 근데 수증자 입장에서 봤을 때, 취득세 입장에서 보면요, 취득세는 여러분요, 취득세는 유상, 무상, 불문하고 과세하기 때문에 5억 전체에 대해서 취득세가 부과돼요. 다만 적용되는 세율이요, 채무인수액 상당액 3억 부분에 대해서는 대관계가 있다고 봐서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봐서 유상취득에 대한 세율이 적용되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증여세가 부과된다고 했는데, 수증자 을은 정확히 얘기하면요, 자, 정확히 얘기하면 보세요. 이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인수액 이외 자산 부분은, 채무인수액 이외 자산 부분 있죠? 이외 자산. 요 사례에서 지금 2억, 요 부분에 대해서는, 2억 부분은, 요거는 이제 수증자 입장에서 보면 증여세가 부과되고요. 증여세가 2억 부분은. 그 다음에 또 취득세 입장에서 보면 요 채무인수액 이외 자산은 공짜로 받은 거니까 뭐가 부과되냐면 요거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증여로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봐서 무상취득에 대한 취득세 세율이 적용돼요. 그래서 취득세에서도 이게 이제 부담부 증여 나왔을 때 채무인수액 상당액 부분은 뭐로? 유상 취득한 거로 보고, 채무인수액 이외 자산 부분은 뭐로? 자,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다음 중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 다 틀린 거. 그래서 취득세 문제에서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인수액 이외 자산을 취득한 경우, 이건 뭐라고요? 무상취득으로 봅니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강조를 드릴게요. 오늘은 일단 부담부 증여, 부담 있는 증여라는 건데,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인수액 상당액 부분은 증여자 입장에서 보면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니까 양도에 해당한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만 한번 이해하고 갑니다. 자, 그래서 자세한 얘기는 우리가 다음 순환에 또 배우기로 할게요. 자, 6번 봅니다. 부담부 증여. 의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부담한 조건으로 증여를 받는 것을 말하는데 니은번 양도의 해당 여부. A번입니다.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봐서 증여자에게 양도세를 과세한다. 밑줄 쫙이에요, 여러분들. 동그라미 B번입니다. 226페이지 넘어가서 동그라미 B번. 채무인수액 이외 자산에 대해서는 유상 이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짜로 받았으니까 증여로 보아서 수증자에게 뭐가 부과된다? 증여세를 과세한다. 동그라미 C번 얘기는 배우자 직금일속관에 관한 얘기는 우리 다음에 배우도록 합니다. 그래서 요거 표에 보니까 단순 증여의 경우와 부담부 증여의 경우가 비교돼서 나와 있어요. 요거 정확한 정교한 얘기들은 우리 다음 순환에 여러분들 배우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어디를 가시냐면 취득세에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자, 몇 페이지냐면 취득세. 납세 의무자를 좀 봅니다. 교재 77페이지입니다. 교재 77페이지 잠깐 가보세요. 교재 77페이지 보니까 양가로 10번입니다. 자, 교재 77페이지 하단에 양가로 10번입니다. 부담부 증여의 경우, 그래서 찾으셨습니까? 네.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 채무 인수액에 대한 유상 취득 의제예요.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 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밑줄이요. 그렇죠, 여러분들? 대가관계 있다고 봅니다. 채무자는 대가를 받았다고. 다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부동산 등의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밑줄 짝이야. 여기 이제 배우자 직계존비속간에는 대가관계 인정할 수 없다고 봐요. 부담부 증여에도. 그래서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밑줄 짝. 이게 2018년도 개정세법 내용입니다. 또 등간에 밑줄 그어놓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그냥 부담부 증여. 자, 부담이 있는 증여를 했을 때 수증자가 내가 알아서 갚을게 채무를 인수하기로 했을 때 자신이 갚아야 할 돈을 수증자가 대신 갚아주니까 채무 인수액 상당액 부분은 자, 요거 대가관계 있다고 봐서 양도에 해당한다는 거. 요 정도만 오늘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일단 갑니다. 그러면 다음 순환에 이제 요거 좀 더 이제 정교하게 다시 한번 배우도록 합니다. 오늘은 요 정도만 보시고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교재 어디로 가시냐면 이제 다시 양도속세로 오세요. 226페이지 동그라미 7번에 보니까 경매, 공매 밑줄입니다. 자, 여러분들 공매나 경매도 양도에 해당한다 그랬습니다. 강제적으로 매매가 이루어져도 공매대금, 경락대금 받고 이전하니까 공매나 경매도 양도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양도에 해당하는데 공매나 경매도요. 네,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어떤 주부 수강생이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이 부분 강의했는데 쉬는 시간에 저를 찾아와서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이걸 먹으려고 그랬더니 무슨 날파리가 여기 하나 빠져버렸네. 아, 진짜. 안 들어갔어요. 자, 어떤 주부 수강생이 와가지고 교수님 제 친구 얘기인데도 좀 물어봐도 될까요? 네, 괜찮아요. 친구 얘기인데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제 친구가요, 그러면 사업이 망해서 그 집이 지금 경매 넘어가게 생겼는데요. 그 집이 경매에 만약에 넘어갔을 때 그때도 양도세를 내야 되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죠. 아니, 사업이 망했는데도요. 그렇다고 했더니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한숨을 쉬면서 걸어가는 주부 수강생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주부 수강생 다시 제가 불러가지고 실제 과세되는 건 변론이다. 왜냐면 만약에 1억 원에 취득을 했는데 이게 경락이 되는데 8천만 원에 경락이 됐다. 그러면 1억에 산 걸 갖다가 8천에 팔은 거니까 마이너스 2천이잖아요. 그러니까 양도세는 실제 과세되지 않겠죠? 네, 어떻든 간에 이런 거 변론으로 하고 우리는 사실상 유상 이전 여기 해당되느냐 안 하느냐 요것만 배우는 거다. 그래서 하여튼 공매나 경매도 공매대금 경락대금을 받고 이전하니까 강제적으로 매매가 이루어져도 임의경매든 강제경매든 양도에 해당한다. 이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동그라미 니은번 얘기는 다음에 여러분들 공매 경매된 자산을 자기가 재취득하는 경우 작년 시험에도 나왔고 또 재작년에도 나왔었는데 일단 요거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동그라미 8번입니다. 조세 물납이요. 조세 물납도 조세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니까 양도에 해당합니다. 예? 부동산으로 재산세 물납했다. 재산세, 조세 채무를 면하게 되잖아요. 대가를 받고 이전하니까 조세 물납도 양도에 해당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양도에 해당하는 것들 줄줄이 깨고 있으면 돼요. 매매, 교환, 그 다음에 법인 현물 출자, 대물 변제, 부담부 증여, 그 다음에
공매나 경매 이런 것들, 조세불납 이런 것도 같은 양도해당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양가로 입은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있죠.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